(2026년 4월 27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재명 정동영을 자를 수 있을까입니다. 정동영을 자르느냐 아니면 위성락이 사퇴하느냐, 이것이 앞으로 한국 안보 문제에서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정동영을 탄핵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빨리 했었죠. 근데 이제 본격적인 정치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동영이라는 사람을 대한민국의 장관으로 둬야 할 이유가 있느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를 유임을 시키면 이재명 정권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지낸 강경화 주미 대사가 휴가를 내서 개인 일정을 이유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나고 외교부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도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한미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다 등등 상당히 민감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교부에서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누군가 외교 전략 정보 본부장이 핵황상 금지 조약 관련으로 미국을 방문했더니 미국의 국무부 정무차관도 한미 관계 강화를 위한 협의를 계속하자. 한미 관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강경화 대사 앞으로 쿠팡 문제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한미 관계가 삐걱인다는 얘기죠. 쿠팡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특별히 언급할 게 없어요. 그거는 기업끼리 갈등이고 감정 싸움이니까 소소한데, 이 안보 문제만큼은 반드시 짚어야 됩니다. 지금 미국이 정동영 씨가 생각 없이 구성에 북한 핵이 있다고 얘기하는 바람에 미국이 정보를 제안했다 그러는데, 그 정보가 뭔가 하면요. 미국은 지구상에 한 10,000개가 넘는 위성을 띄워놨죠. 통신위성, 정찰위성, 갖가지 위성, GPS 위성도 있고. 그 중에 상당수가 촬영을 합니다. 이 촬영하는 위성들은 저궤도 위성이라 그래요. 수면에서부터 한 150에서부터 300, 500km 정도 떠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 떠 있으면은 거기는 공기는 희박하지만 지구의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은 지구가 끌려 들어와서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회전을 해요. 지구를 뱅뱅 돌아요. 그럼 원심력이 일어나서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에 버티고 떠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게 회전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어디 한 곳을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지구. 근데 어떻게 도는가 하면 지구의 남북극을 돌아갑니다. 지구를 남북으로 돌아가죠. 그렇게 해야만 지구의 여러 곳을 볼 수 있잖아요. 미국은 전 세계를 봐야 되니까 우크라이나 봤다가 이란 봤다가 북한 봤다가 베네수엘라 봤다가 중국 봐야 되니까 남북으로 돌아가면서 지구는 그 사이 자전하니까 많이 볼 수 있죠. 근데 반대로 적도를 돌아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는 곳이 일정해지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주 고고도 3만 킬로까지 올려버리면은 지구의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천천히 회전을 해도 원심력을 작게 일으켜도 잘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3만 몇 킬로쯤 올라가게 되면 지구가 회전하는 거랑 같은 속도로 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보면 항상 위성이 같은 곳에 있거든. 그걸 정지위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적도 쪽에다가 한반도 바라보도록 정지위성 띄워놓으면은 항상 우리가 보기엔 그 위치에 있죠. 그래서 거기다가 신호를 보내갖고 거꾸로 이렇게 위성 방송을 하거나 위성 전화를 하거나 그렇게 정지위성을 쓰고 있습니다. 촬영을 하기에는 너무 높이 올라가서 좀 어렵죠. 그래서 저궤도 위성이 100km에서 한 많으면 1000km까지 올라가는 그런 높이에 있는 위성들이 지구를 남북으로 돌아가면서 봅니다. 보는데 미국은 전 세계를 보지만 우리가 위성을 띄운다. 지금 우리 군은요 425 사업이라 그래서 이 425라는 말이 왜 만들어졌는가 하면, 위성 중에는 싸 위성이라는 게 있어요. 싸 위성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 건강검진할 때 초음파로 촬영하신 적 있죠? 복부 같은 거. 거기 보게 되면은 카메라가 아닌데 쭉 찍으면 흑백으로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지구로 전파를 쏘게 되면 전파가 튕겨나오는 걸 가지고 형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한밤중에도 구름이 껴도 비가 와도 볼 수 있는 게 싸 위성입니다. 그 다음에 싸
싸 위성에서 사자를 따고, 그다음에 2호 위성이 있어요. 일렉트로 옵티컬. 이건 전자광학인데, 그야말로 카메라입니다. 카메라인데 전자 카메라지. 카메라는 탁 찍으면 색깔도 다 나오고 아주 선명하게 나오죠. 그래서 2호 위성. 그래서 싸 위성하고 2호 위성을 졌기 때문에 425로 이름을 지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425 사업을 해갖고 5개의 위성을 확보했습니다. 그 중에 4개는 2호 위성이고 하나는 싸 위성인데 이게 지구를 남북으로 돌아가면서 북한을 보는데 근데 이게 북한 반대쪽으로 가게 되면 딴 데를 보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뭐 하냐면 그쪽을 촬영합니다. 촬영해요. 그래갖고 그 필요로 한 나라한테 팔아요. 군끼리 서로 팔아요. 팔기도 하고 서로 교환하기도 하고. 지금 가장 많은 위성이 있는 나라는 미국인데 미국이 북한을 찍어서 우리한테 주면은 우리 위성이 베네수엘라나 이란, 우크라이나 할 땐 찍어서 줍니다. 물론 미국이 훨씬 많이 주죠. 그리고 그 전에 일본하고 우리가 지소미아 뭐 한이 많이 문재인 정권 때 시끄러웠거든요. 일본하고도 우리가 서로 걔네도 위성 있고 우리도 위성, 일본이 더 많아요. 걔네가 북한을 찍어서 주죠. 또 우리는 일본이 아쉬운 거를 우리는 필요 없는 걸 주죠. 서로 교환하는 거. 그게 지소미아입니다. 한미 간에는 지소미아를 안 맺었는데 한미 상호방위 조약으로 포괄적으로 맺었기 때문에 이걸 줍니다. 미국이 주는 게 훨씬 더 많죠. 옛날에 없을 때는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했고요. 그래서 미국이 그걸 찍어가지고 이 위성이 하루에 북한을 몇 번 지나갈 거예요. 5대가 있으니까 지구가 뱅뱅 도니까 하루에 몇 번 지나갈 텐데 여러분들 그 들판에 가거나 축구 시합하러 축구장에서 축구 한번 보십시오. 누가 골 넣으려고 할 때 그 선수만 바라보지 전체가 안 보이죠. 전체를 보게 되면 시합하는 선수가 안 보여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마찬가지로 우리 위성이 지나간다 해서 북한을 다 보는 게 아니라 북한에 꼭 봐야 할 것만 딱 초점을 맞춰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성끼리 역할을 나눠요. 너희는 여기를 보고 너희는 여기를 보고 해서 서로 교환을 하게 되면 광범위하게 보죠. 근데 미국의 위성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걸 어떻게 봤는가 하면 우리 정보사령부에서 광통신으로 이 지하 한 6m 정도에다가 케이블인데 이제 파이버죠, 파이버. 구리가 아니라. 그럼 용량이 크죠. 그걸로 그냥 몇십 센치짜리 지름 그걸 받아요. 받아갖고 쭉 나오면 그게 그냥 찍기만 하는 거잖아요. 1분 뒤에 찍고 2분 뒤에 찍고 3분 그걸 쭉 찍어놓고 그걸 이제 분석관들이나 또는 AI로 보는 겁니다. 변화가 있는지. 누가 사람이 들어가는 게 있으면 하고 자세히 보는 거 변화가 없으면 냅두는 거죠. 쭉 쌓아놓고 있다 보면은 북한도 이제 몰래 변화를 시킬 때 이게 변했구나 감을 잡고 그래서 이제 전쟁 징후를 아는 거다 이건데 미국이 주는 그 광통신을 주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구성의 북한 핵시설 얘기하는 바람에 미국이 이걸 안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425 위성하고 또 일본이나 다른 나라와 맺은 지소미아 덕택이 좀 받긴 하지만 양이 아마 반 이상 거의 3분의 2가 줄어들 겁니다. 미국이 다 안 주면. 미국은 굉장히 넓은 곳을 봅니다. 우리가 그 천안함 사건 났을 때 북한 잠수함이 쐈잖아요. 그 잠수함이 나온 것도 그 기지를 찍었던 위성사진, 미국의 위성이 찍은 겁니다. 그때 우리가 위성이 없었거든. 근데 그 위성에서 잠수함이 사라진 걸 알았음에도 그 해석을 잘못하는 바람에 천안함이 맞아서 깨졌던 거죠. 이걸 안 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당장에 메울 방법이 없어요. 뭐 러시아와 협력해서 위성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러시아도 이만큼 안 되고 중국도 안 됩니다. 압도적으로 미국입니다. 여기만 안 주는지 또는 기대령이라고 원산 부근에 북한의 미사일 기지가 있는데 거기서 쏘면 우리한테 날라오는 겁니다. 거기서 쏘는 것도 걔네 위성이 잡아서 안 주거나 하게 되면 우리는 모르죠. 우리 위성이 지나가서 본다고 하면 시간 갭이 큰 거예요. 몇 시간 만에 한 번씩 지나가는 거고 또 다 못 보고. 그래서 지금 제 얘기는 뭔가 하면 지금 정동영 씨가 장관으로서 품위도 없고 발언도 함부로 하고 너무 정치적으로 놀았어. 이 사람을 잘라야 돼요. 이 자르라는 신호가 미국에서 온 겁니다. 그리고 제가 봐도 이 사람은 도저히 장관으로서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고 오버했어요. 이 사람을 자르지 않으면 위성락 안보실장도 이번에 한미관계에 문제가 있다. 정동영이라는 거론은 안 했지만 딱 얘기했거든. 그럼 위성락이 물러나야 돼요. 정동영과 위성락 둘 중에 하나 나가야 되는데 지금 죄를 진 거는
정동영인데 그가 정치적 힘이 세서 위성락이 나가면 이재명 정권은 위기를 맞게 되죠. 적어도 한국의 안보 위기를 초래하게 되죠. 정동영을 잘라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자를 사람이 안규백인데 안규백은 아직 한미동맹까지는 흔들지 않았어요. 이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고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안규백은 아직 뭐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정동영만큼은 아닙니다. 이 양반은 뭐 NSC 상임위원장처럼 설치고 다니고 너무 권력을 오버했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둘 다 자르지 않고 간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거 콩가루 집안 되는 겁니다. 이재명 정권 붕괴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대한민국이 위기를 맞아요. 정동영 장관을 이재명 대통령이 자르면 그래도 살아있구나. 자르지 못하고 거꾸로 위성락에 나가면 이재명 정권은 빨갱이 정권이구나. 이렇게 봐도 될 겁니다. 그것도 아니고 둘 다 그대로 끌고 간다. 야, 앞으로 한미관계 힘들겠구나.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한국의 한 번의 안보 위기는 분명히 오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대충 맞을 것 같습니다. 정동영 쫓아내라! 오늘의 주장입니다. 감사합니다.